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또 뭐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엔 소폭 상승하고 끝났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기관이 계속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 금융투자 쪽에서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보면은 오늘 매수는 좀 늘어났어요. 연기금도 어제에 비해서 약간 뭐 매도도 늘렸지만 매수도 좀 늘린 상태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인들이 조금 매수세를 유지해주고 있고 개인들도 매수를 하는데, 외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매수가 좀 늘었어요. 연기금도 조금, 그다음에 외인들 들면서 매수 자체도 좀 늘었고, 근데 매도도 늘었죠. 이런 상태인데 뭐 수치상으로 봐도 거의 힘겨루기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현재 위치상 또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오르느냐, 이제 추세가 전환돼서 오르냐, 아니면 다시 내려가냐, 이걸 놓고 좀 신경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뉴스로 나오는 거, 미국이나 한국에서 나오는 거는 뭐 이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 V자 반등이다, 막 이런 자극적인 키워드들이 지금 한국 뉴스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키워드 보면은 뉴스에 보면은 뭐 V자 반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언론에서 이렇게 청사진이 많이 나올 때, 이럴 때 더 조심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고, 뭐 지금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부양안도 공화당의 반대에도 부딪혀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 또 검토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제 증세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될 건지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있고, 지금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반도체 전쟁이 벌어졌고, 지금 배터리 전쟁이 벌어졌어요. 당장 뭐 매출 구조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R&D, 미래를 향한 연구 투자에 있어서 반도체랑 이 전기차 관련된, 특히 배터리 관련된 부분이 무슨 마치 제2의 무역 전쟁 하듯이 서로 앞을 다퉈서 지금 투자를 하면서 미래 시장을 선점하려고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12일 날 이제 어떤 백악관에 초청해 갖고 어떤 뭐 삼성전자도 가죠. 반도체나 이제 관련된 그런 업종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도체 그 부족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아마 추가로 미국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나갈 것인지, 이런 거를 좀 볼 것 같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미국이 이렇게 나오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네, 미국이 화웨이 제재하는 걸 좀 많이 봤잖아요. 그쵸? 그 제재하고 트럼프 정권 때 화웨이가 거의 뭐 완전히 뭐 넉마가 됐죠. 그런 상태까지 가면서 한 거 보더니 이제 샤오미가 우리가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반도체나 이런 거 내재화하는 거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샤오미가 중국에서도 엄청난 그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나 이런 데들 인수합병하면서 막 열을 올리고 있어요. 뭐 비메모리 부분 이런 쪽도 그렇고. 그래서 중국 자체도 뭐 반도체를 자국화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좀 애매해진 상태가, 반도체를 수출해서 이제 먹고 사는 삼성전자 같이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전략을 잘 세워야 되는 게,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이 두 고래들 싸움에서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 것인지. 일단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증설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미국 내부 생산의 그런 형태로 가져가는 그런 걸 이제 검토하고 있고, 자, 그럼 중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거냐, 이런 것도 좀 검토해 봐야 돼요. 미국이 반중국, 네, 그런 반도체 어떤 연맹을 만들고 있는데, 삼성이 또 중국에다가 공장 만들면 이게 또 너 내 편이야 제 편이야 막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좀 골치 아픈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잘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무튼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갑자기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돼서, 특히 전고체 배터리 R&D에 대한 서로 경쟁적인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를 좀 잘 봐야 되고, 뭐 여기 이 부분을 잘 분석하셔 갖고 선점 투자를 하시고, 그냥 난 모르겠다 한 10년 투자하겠다고 장기 투자해 버리시면 그것도 되게 좋은 수익을 낼 것 같아요. 네, 그런 것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계속 고민 중이에요. 이런 부분 고민 중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도 조금 요즘 계속 고민하고 분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 밤에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나 뭐 물가 지수 이런 것들이 좋게 발표된다 이래갖고 V자 반등 얘기 나오면서 미 증시가 좀 잘 올랐는데,
그거 관련해서 한국 증시가 좀 같이 좀 오르나 했는데 오늘 뭐 오르락내리락 증시가 사실 살짝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던 이상한 이런 모양새를 만들고 끝났어요. 자, 이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이 좋은 그 저기 뭐죠? 좋은 그 기대감에 어떤 미 증시가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도 오늘 좀 탄력을 받을 거다 봤는데 뭐 기관이 뭐 장 초반부터 오늘 하루 종일 기관은 매도를 했죠. 순매도를 했고 특히 그 기관 매도에는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앞장을 섰어요. 뭐 그런 거죠. 오늘 뭐 여러 가지 청사진에 개인하고 외인들 매수 좀 하겠네. 그럼 걷다 팔아야겠다 이런 거죠. 네, 얘네들은. 그러면서 오늘 보시면 연기금도 매도량을 늘렸잖아요. 금융투자도 매도량을 늘리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냥 퍼 부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냥 장 초반부터 하루 종일 매도를 했어요. 그래서 개인들하고 외인들이 이제 순매수를 했는데 이제 하다가 자꾸 기관들 매도가 나오니까 개인들도 짜증이 났겠죠. 짜증이 나니까 매도량이 늘었고 그리고 어느 종목도는 눌리면서 좀 이탈선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손절매 같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개인 매도가 늘었죠. 뭐 다행인 건 외인 매도가 크게 늘지는 않았어요. 네, 외인 매도가 크게 늘지 않아서 더 이상 빠지진 않고 오늘 뭐 어쨌든 약간 강보합 형태로 끝났는데 뭐 기관들이 사실은 오늘은 뭐 생각 밖의 포지셔닝을 잡으면서 왜냐면 최근에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이제 지수의 새로운 밴드가 3100에서 뭐 3150 이상 뭐 이렇게 3200 이렇게 얘기해 놓고 결국은 이제 지금은 누를 자리다 이렇게 보고선 매도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열십자가 나왔고, 단기 상승에서 열십자가 두 번 발생한다는 거는 다시 추세가 반락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은 오늘 증시가 올랐던 거는 사실 외인들이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줬는데, 이 외인들 매수세가 약해지면서 증시가 다시 내일 이런 때는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연기금 계속 순매도를 하고 있고, 네. 이 기금위에서 이 국내 주식 비중 연장하는 거나 이거 선거 때문에 그냥 연장했잖아요. 그 결정하는 거를 끝나고 하겠다. 선거 끝나고 하겠다고 연장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더 벌어졌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수급은 지금 뭐 오늘 완전히 눈치 싸움만 하고 끝났어요. 방향성보다는 눈치 싸움만 했고 나온 거는 기관은 하락으로 베팅, 외인은 어찌됐건 미 증시 분위기도 좋으니까 상승 좀 해볼까? 상승에 베팅. 오늘 사실 개인은 뭐 막판에 매도가 나왔지만 원래는 좀 매수를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 상태였고 개인들은 뉴스에서 청사진이 나오니까 아무래도 매수하고 싶었겠죠. 이제 그런 모습으로 오늘 끝났어요. 자, 근데 오늘은 좀 네, 제가 어저께 종목을 여러 개 하면서 좀 목이 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말을 지금 이제 그 말하면서도 되게 힘줘서 얘기하고 있어서 오늘은 뭐 추가 종목은 좀 힘들 것 같고 네, 오늘은 SK 케미칼하고 삼성 엔지니어링만 좀 이렇게 가볍게 좀 살펴볼게요. 자, 그 SK 케미칼, 네, 이 여기 같은 경우 오히려 외인 매도, 근데 CS가 중심이긴 하지만 어쨌든 외인 매도에 직격탄을 받았어요. 장 초반부터 외인 매도들의 이런 압박이 사실 이게 양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이제 뭐 그렇게 많은 지금 상황이 아니고 이런 때 보면은 많은 상황이 아니고 거래량이 죽어가고 있고 또 연기금은 순매수를 하고 있긴 한데 뭐 정확하게 보자면 매수세가 강하진 않아요. 보시면 뭐 이 정도고 매수 주체가 없잖아요. 지금 기관은 오늘 매도로 베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케미칼이 좀 안타까운 게 좀 이렇게 그 기관들이 장 하락에 베팅을 한다 해서 한 마음으로 이렇게 움직일 때 꼭 이런 거는 또 영향을 많이 받아요. 한 마음으로 올라갈 때 영향을 좀 덜 받더니 또 이런 때는 좀 잘 많이 받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는 매수는 거의 안 했죠. 네, 외인들 매수는 늘리긴 했어요. 이때 근 3일만 볼 때 이때에 비하면 적지만 근데 매도량을 많이 늘렸어요. 그렇죠? 개인들 오늘 좀 매수를 했어요. 왜냐면 주가가 지금 개인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제는 저점 아니냐 하는 인식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요 어저께 올라갔을 때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 자리에서 이제 오늘 26만원 사실 갈 자리인데 뉴스가 나오면서 뉴스가 이상하게 작용을 했어요. 왜 저게 지금 공시가 떠갖고 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근데 매도를 보면 연기금 이제 확실히 매도량을 많이 줄였죠. 그리고 뭐 이런 때 안 하고 뭐 보험 늘렸다고는 하지만 뭐 큰 거 없어요. 얘네는 투신 네, 이때에 비해서는 또 많이 투신이 사실 어저께 이 정도만 해줬으면 이렇게 오늘 같이 했으면 더 26만원 위에서 끝났을 텐데
어제는 이렇게 해놓고 또 오늘은 좀 줄였어요. 네, 금융투자 좀 오늘은 어쨌든 기관은 매도하는 걸로 좀 잡았죠. 기금, 그러니까 기금 운영 쪽 말고 그냥 일반 기관 쪽에서는 매도 쪽으로 잡다 보니까 뭐 여기는 뭐 매도 쪽 그리고 매수는 거의 없는 이런 쪽으로 됐어요. 외인 같은 경우는 오늘 매도량을 늘렸죠. 그래서 이상하게 이 종목이 오늘 이제 외인 단타들까지 나오면서 이렇게 됐는데, 뭐 가장 큰 이유가 외인 매도가 집중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26만 원을 뚫지를 못하고 다시 내려오는 이 모습에 단타 같은 경우는 좀 실망 매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네, 좀 차트상 기술적으로 볼 때는 장 초반에 좀 안 좋은 모양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초반에 시초가 자체를 갭으로 출발을 했는데, 갭으로 출발하면 버텨야 돼요. 이런 특히 중요 가격 구간에서는. 근데 갭 가격을 보시면 심리적으로 딱 중요한 26만 원의 선을 위로 못 가고 딱 거기서 시작 끝났죠. 원래는 그 위로 좀 갔어야 되는데, 좀 더 올라가서 했어야 되는데 딱 그 가격대를 하니까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떨어지기만 했어요. 네, 고가가 뭐 살짝 한 포인트만 올라갔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왔죠. 그러니까 호가 하나만 올라갔다 바로 밀렸는데 얼마 버티지는 못했어요. 그냥 바로 밀렸어요. 바로 장 초반에 바로 밀려서 내려왔는데, 이 사실 초반에 이 매도는 나중에 이제 이런 외국계들 매도가 많이 나왔죠. 초반에는 개인들 매도가 좀 많았어요. 개인들이 이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매도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 개인들 투매도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 외국계 매도도 있었지만 사실 이 부분에서는 개인 투매도 많았어요. 네. 뭐 오늘 연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기금이나 이런 데들 특별하게 오늘 관여 안 했어요. 많이 금융투자가 오늘 사실 이때 또 같이 개입이 돼 있죠. 근데 외국계하고 개인들인데 사실 개인들 투매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오늘 같은 날 사실 이렇게까지 투매할 필요가 없는데 투매를 하면서 오히려 이제 차트까지 훼손된 모양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배경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왜 오늘 같은 날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런 게 나왔나 참 그렇긴 한데, 한 분 또 질문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네. 뜬금없이 네. 이 공시가 어제 나왔죠. 그러니까 SK케미칼이 뭔가 공시를 타이밍을 잘 못 맞춰요. 저번에도 제가 연휴 앞두고서 왜 이때 실적 발표를 해서 좀 좋을 때야지 왜 실적 발표를 해서 이렇게 이 호재를 갖다 날리느냐 뭐 이런 말씀 드린 적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SK케미칼이 그 IR이나 이런 쪽 관련된 팀들이 좀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 그런 거 관심이 없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 공시 타이밍을 좀 잘 못 잡아요. 네. 이거 오늘 같은 날 26만원 이상을 자리 잡고 오늘 발표해도 뭐 이것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데, 왜 하필이면 어제 발표를 하면서 네, 오늘 26만 올라가고 어느 정도 지지받고 나서 발표하면 좀 충격이 덜할 텐데 뚫어야 되느냐 이런 상황에서 뭐 어제 이걸 해버리니까 투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제 한 분이 딱 그렇게 질문하셨거든요. 연기금이 축소했는데 이러면 이제 주가가 회복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게 시장의 심리입니다. 심리. 불안감을 조성을 해요. 근데 이게 모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연기금 시장 비중, 국내 증시 비중 축소한다고 그동안 매도 많이 했잖아요. 연기금 매도가 그동안 케미칼 주주분들께서는 이제 그동안 많이 보셨겠지만, 연기금 매도가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에요. 얘네들 계속 매도하고 있었어요. 계속. 네. 그 계산하신 분도 계시죠. 작년 이후로 얼마 정도 이제 한 것 같은데 이제 얼마 정도 이제 남았을까요? 뭐 이런 말씀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여기 심할 때는 막 6만 이상도 얘네 매도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연기금 뭐 그때 얼마요? 얼마 연속으로 계속 매도했잖아요. 계속 매도. 네. 막 매도 하면서 연기금 매도한 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 종목은 외인들하고 네, 연기금이 매도를 덜하면서 외인들 수급이 중요해요. 외인들 영향을 좀 많이 받는데, 뭐 얘네들도 그렇고 솔직히 외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국내 공시나 국내 뉴스를 참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른 나라 상황이니까. 근데 지금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공시를 내버리니까 개인만이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외인들도 뭐지? 한국의 대형 투자자인 연기금마저도 지금 뭐 털고 있네. 지분이 이렇게나 줄였어? 야, 10점 여기에서 거의 한 6% 가까이 줄인 거야? 주식수를
68만 9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65만 주나 줄인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투자자가 계속 파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계 그 매도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의 그 메릴랜드인가요? 거기 공장에서 존슨앤존스하고 그 뭐였죠? 아스트라제네카 성분을 갖다가 막 섞어 갖고 하는 바람에 백신 공급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건 미국 애들 얘기지 우리 얘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같이 엮어 갖고 한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어디였지? SK 케미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단독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립한 회사로 물론 지분상 보자면 지배 구조의 자회사지만 그러니까 피지배회사죠. 피지배회사의 구조로 있긴 해요. 연결 회계가 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유독 그 전에 상장 전에 생각을 해갖고 케미칼 쪽으로 더 매도가 집중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외인들 매도가 이제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된 매도도 나왔는데 하필이면 이 공시 내용이 나오면서 개인들 매도도 좀 상당히 뼈아팠어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순 매수로 보이니까 개인들은 마치 받쳐준 것처럼 보이지만 장 초반부터 해서 개인들 매도가 많았고 외인이 같이 이제 매도를 하면서 이 종목 자체가 주가가 무너져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 공시 타이밍이나 이런 거를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주가 부양을 할 때는 공시 타이밍도 중요한데 그런 거 잘 못 잡는 것 같아서 하루에 장 초반 불과 이게 뭐 10분, 20분, 30분, 10분 봉이니까요. 30분 만에 주가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30분 만에 여기까지 그냥 무너진 겁니다. 25만 5천 원까지 다 무너지고 그냥 쭉 26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바로 30분 만에 이만큼 밀려내렸어요. 26만 원 기준을 하면요. 종가 상태로 보면은 여기가 25만 2,500원 정도 되니까 거의 뭐 얼마죠? 7, 8천 원 정도, 7천 원, 7,500원 정도가 30분 만에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지금 수급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호재가 없잖아요. 얘네들 지금 말씀드렸지만 그린 케미칼 쪽, 네, 그 친환경 소재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제약 바이오 관련된 거, 유통이나 이런 쪽도 그렇고, 네, 헬스 쪽 이런 쪽 거기에서 이제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업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분위기를 깔고 있다가 갑자기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스트라제네카 건, 그 다음에 갑자기 뜬금없는 이상한 타이밍의 공시 이게 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25만원 깨지면 사실 얘는 되게 골치 아파요. 회복하는데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25만원의 가격은 이제 여기는 절대 깨지면 안 돼. 이거 깨진 상태로 마감이 되면서 가면은요, 그거는 안타깝지만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맞아요. 그때는. 네, 근데 25만원 어쨌든 지켜내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사실 얘가 이렇게 내려올 날은 아닌 것 같은 그런 거거든요. 아스트라제네카 그거는 그 건에 대해서는 어, 메릴랜드 그 미국에 대한 미국 애들에 관련된 거지 한국은 상관없는데 그냥 외인들은 묶어서 매도를 했고 어제 오늘 거기에 저런 공시가 심리적으로도 이제 압박을 준 거죠. 근데 지금 자리는 그러면 거꾸로 지금 보면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조금 한 가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프로그램은 계속 매도로 시그널을 잡고 있거든요. 매도 우위로. 물론 오늘 하루를 다 본다 그러면 초반에 비해서는 이제 매도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아래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뒤로 갈수록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량이 조금 어떻게 보면 더 늘었다고 보는 게 더 맞겠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쨌든 프로그램 자체는 오늘 좀 매도 우위를 좀 갔거든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수 쪽으로 강하게 들어온 건 아니어서 지금 여기서 강한 반등이 나온다. 네, 그걸 판단하기는 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어찌됐건 여기서 지금 25만 원 부근으로 가면 갈수록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좀 있거든요. 네, 25만 원 부근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였으니까 그래도 25만 원을 지키려고 하는 듯한 모습이니까 거기에 이제 좀 희망을 좀 걸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25만 원은 깨지면 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프고 그렇긴 한데 어찌됐건 네 이거는 뭐 특별한 다른 악재라기보다 뭐 이상하게 미국 걸로 갖다가 한국에다 같이 엮어갖고 외인들 매도가 좀 나온 게 좀 아쉬웠고 공시 타이밍이 좀 너무 아쉬웠어요. 네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뭐 후반으로 가면서 25만 원 근처에서는
정확하게 25만 1,000원이에요. 25만 1,000원에서는. 그리고 매수에 대한 프로그램 매도도 많이 나오는 거 봐서는 거기에 대해서 좀 지켜야겠다라는 거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연기금 보세요. 뭐 그동안 그 고점에서 찍어 눌러갖고 주가를 거의 뭐 사실 그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가장 큰 공신 중에 하나가 연기금 공이 크거든요. 이유 없이 매도, 기계적 매도를 하는데 중요 타이밍 때 막 이렇게 매도, 네, 하다가 어, 주가 회복을 방해한 경우가 얘가 타이밍상 되게 많아요. 연기금이. 네. 그래서 연기금이 어쨌든 하락에 큰 영향 그 역할을 했는데 지금 보면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지금 비중을 많이 줄였으니까 좀 몸집이 가벼워졌으니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약간 또 반등에 또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기대 아닌 기대를 또 할 수밖에 없네요. 지금 많이 줄였거든요. 지금 뭐, 네, 100, 거의 120만 주 가까이 됐던 게 지금 53만 주 정도밖에 안 남겼어요. 많이 팔았죠. 이 상태니까 뭐 연기금 지금 4% 정도 되는데, 뭐 약간 정도는 비중을 늘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많이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얘는 그냥 25만원 지키는지가 지금 되게 중요한 자리라 이제 25만원 지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외인들이 조금 그 아스트라제네카 쪽하고 좀 떨어져서 디커플링 시켜갖고 좀 봐주면 좋은데, 뭐 그런 거 연결해서 볼만한 데는 어제 오늘에서 좀 수급이 빠진 것 같아요. JP모건이나 이제 CS증권은 이제 빠졌으니까 UBS가 오늘 간만보다 나간 것 같은데, 뭐 외국계가 좀 매수가 들어와주고 연기금이 이 정도만 유지해주고 외국계가 들어와준다면 뭐 그러면 오늘 뭐 상황은 이렇지만 어찌됐건 외인들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좀 다시 좀 반등을 해줄 수 있는 그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근데 25만 원을 무조건 지켜내야 됩니다. 이거 깨지면 진짜 골치 아파요. 이건 꼭 지켜야 돼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뭐 특별한 공시는 없고요. 뭐 다른 거 없고,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오늘도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다만 제발 좀 얘 지금 불필요하게 돌파 시도를 안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연기금 네, 매도량 눌리면서 했는데 금투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종목의 문제라기보다는 보통 기관이 누를 때, 기관이 주가를 좀 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할 때, 특히 오늘같이 막 좋은 뉴스들 막 나오면서 개인들 들어오겠네 이럴 때, 그때 이제 얘네들이 매도를 늘리거든요. 금투 애들, 그리고 연기금 애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오늘 매도를 많이 늘렸잖아요. 연기금도 많이 팔았고 금융투자도 많이 팔았어요. 자,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여기서도 당연히 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금융투자, 대형주잖아요. 대형주다 보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도 매도가 많아졌고, 기관 매도가 어제에 비해서 많이 늘었죠. 뭐그 전에 비해서도 좀 늘었고, 직전 뭐 한 하나, 둘, 셋, 넷, 다, 한 8일? 일주일 정도네요. 중에 제일 많이 매도를 했잖아요. 그쵸? 자, 이런 때고, 금융투자도 보면요, 이렇게 8만 단위로 매도하는 게 거의 안 보여요. 보시면 지금 없잖아요. 8만 단위, 7만 얼마까지 있어도. 그쵸? 그러니까 금투 자체가 오늘 이제 매도를 하려고 좀 많이 한 상태예요, 시장에서. 그러면서 지수를 조정하려면 대형주를 매도를 해야, 대형주를 내려야 지수 조정이 되잖아요. 네. 일반적으로 지수를 조정을 줘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 대형주 중심을 하게 되거든요. 네. 자, 그리고 대신 뭐 오늘 뭐 좋은 거는 외국계가 또 강하게 매도가 또 들어왔어요. 얘가 외국계 들어올 때마다 좀 분위기는 괜찮았거든요. 그것도 단타 이런 CS도 물론 없진 않지만 주로 이제 모건 스탠리, 네, 모건 스탠리가 좀 오늘 매수를 많이 해줬거든요. 얘네들은 이제 같이 투자하는 애들이니까. 그리고 MSCI 또 네, 운영하는 애들이라 뭐 좋은, 얘네들이 들어왔다는 건 좀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외국계 오늘 아주 강하게 좀 들어왔죠.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움직여 볼 거가 올 것도 같은데, 다만 지금 보면 자꾸 이렇게 14,000원을 놓고 제대로 돌파한 적도 없으면서 자꾸 이렇게 긴 머리를, 그것도 긴 머리를 자꾸 만들면 14,000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져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전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앞에 몸 좋은 사람이 있어요. 뭐 막 마동석처럼 헬스도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저 사람 붙어서 쓰러뜨려 봐야겠다. 씨름이던 뭐 힘겨루기를 하던 뭐 싸우던, 네, 싸우지는 마세요. 주먹질은 하지 마시고 힘겨루기 한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나 없나 계속 시도를 해보겠죠. 한번 툭툭 건드려보고 막 해요. 자,
막 이렇게 해봐요. 살짝 어떻게 많이 밀었어요. 이럴 때 확 밀었어요. 이제 이기는 것 같아 했는데 그 사람이 힘을 확 주더니 확 밀려내왔어요. 그러더니 다시 한번 내가 확 밀었더니 그냥 확 밀었더니 또 밀려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밀어도 안 밀려요. 예, 그럼 뭐가 되죠? 나 저 사람 못 이기나 보다. 이기기 힘든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꾸 긴 머리를 만들면 그만큼 14,000원에 대해서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아래에서 살살살살 움직이면 어차피 이렇게 될 거. 이런 거 만들지 말고 이 아래에서 13,900원, 950원, 900원, 950원 이것만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만 움직여줬으면 이제 13,700원 요 아래선이거든요. 요거 이 위에 있다는 게 인식이 되면 그리고 오히려 이때는 조정을 하는 게 더 좋아요. 꼬랑지 만들면서 퉁퉁 건드리면서 얘한테는 내가 단단해. 뭐 괜찮네. 하면서 여기서 쭉 이렇게 자리 잡다가 그 다음에 뭐 좋은 소식이나 있을 때 딱 올라와서 여기도 많이 가면 안 돼요. 한 14,200원 하단에서 조금 시간을 가져야 돼요. 지금 14,500원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해요. 얘는 약간 얘도 마찬가지로 실적이나 이런 시간이 그 데이터가 나올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케미칼이나 얘나 둘 다 좀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어닝 시즌이나 이럴 때 뭔가 데이터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실적 관련된 거 또는 수주 같은 공시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네, 그런 게 나와야 돼요. 케미칼 같은 경우 쓸데없이 이제 타이밍을 이상한 타이밍에 잡아갖고 그렇게 막 저런 공시하는 것보다 차라리 오늘 같은 그러니까 어제 장 끝나고 나서는 수주나 이런 거 관련된 계약 관련된 공시를 해야지 거기서 그거는 조금 네, 좀 아쉽고요. 어쨌든 엔지니어링 뭐 올해 괜찮아요. 근데 후반부로 갈수록 괜찮을 거고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네.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인데 제가 독특한 종목이 있어갖고 이거는 좀 조심스럽긴 해요. 조심스럽긴 한데 요거 하나. 네, 오늘은 조금 빨리 말씀드렸으니까 두 종목만 하면 또 아쉬울 수 있으니까 이 네. 자, 현대모비스 관련해서 조금 살짝 볼게요. 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좀 두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하나는 네, 그 차트를 하나 좀 보고 말씀드릴까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얘가 지금 30만 원을 놓고 등락을 계속 거듭하고 있어요. 여기가 30만 원인데 자, 30만 원 위냐 아래냐. 근데 지금 보면은 한번 이렇게 고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내려와서 뭐 옛날 건 좀 지울게요. 어두우니까. 어지러우니까 어두운 게 아니라 어지러우니까 옛날 건 조금 자 이렇게 쭉 올라오고 나서 30만원 위에서 주가가 계속 움직이다가 빠지다가 다시 회복했다 빠졌다가 다시 회복했다 이렇게 이 물결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큰 그림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구나 30만원 위로 있느냐 아래로 있느냐를 놓고 여기서 물결을 치는 거예요. 물결을 치는데 이 어쨌든 120선을 타고 올라가면서 지금 물결은 치고 있어요. 네, 한 번이긴 하지만 그 위에서 상단에서 근데 얘가 보면은 한번 올라가서 이제 파형이 이렇게 횡보로 갔죠. 여기서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이렇게 갭으로 이런 식으로 뛰는 거는 정말로 참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보통 이렇게 갭으로 해서 이거 참고예요. 갭으로 시작을 해갖고 이렇게 머리가 긴 이런 형태로 이렇게 십자가가 나오고 이거는 상승해서 이런 식의 거래량 터진 십자가는 멸십자 요거는 하락 반전 추세가 많이 나와요. 특히 다음날 뭐죠 이거 갭으로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밀린다 더구나 긴 머리 한다 그러면 거의 뭐 높은 확률로 이렇게 반전이 나니까 하락이 나와요. 이런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갭으로 여기서 뛰었어요. 이 지금 30만원을 놓고 얘가 살짝 돌파를 했지 그동안에 조금 이게 버거워했거든요. 근데 돌파하고 나서 갭으로 뛰었어요. 35만원까지 그냥 갭으로 뛰어버렸어요. 오버죠 오버. 네, 또 올라간 다음에 여기 보시면 35만원 이제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주가가 움직였는데 35만원이 여기거든요. 네, 상단은 35만원보다 약간 위 그리고 하단은 이 정도 가격. 저기 얼마인가 볼까요? 한 31만 3천원 정도. 그걸 놓고선 이제 박스가 형성돼서 움직이다가 사실 뭐 살짝 빠진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는 되겠네요. 그러면 가격대가 거의
한 31만 6천원 정도, 6천원, 7천원 정도, 31만 7천원 위, 그 다음에 35만원 살짝 위인데, 여기도 보면 사실은 보면 주가가 35만원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모습 보이죠? 올라가자마자 못 버티고 바로 내려왔어요. 여기도 보면은 반등을 했는데, 여기 이게 시가고 이게 종가거든요. 파란 거는 이제 음봉이라고 해서 시가 종가. 갭으로 갔다가 또 밀려서 내려왔어요. 그 다음날 밀어 올렸더니 다시 음봉 나오고 밀려 내려오고 다시 반등을 했는데 부딪히고 다시 여기서 시가를 형성해서 갔는데 밀려났어요. 쭉.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35만 원은 좀 버거워하는데 다시 여기서 이 박스권 하단에서 31만 7천 원쯤이죠. 그 바닥을 조금 이렇게 확인하다가 여기서 한번 했잖아요. 그렇죠? 확인하고 나서 올라갔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네, 갭으로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다 밀려냈고 또 다시 갭이었는데 뭐 변동성이 있었어요. 여기까지 좀 밀려나다가 장 막판에는 뭐 이런 모습으로 끝났지만 다시 그 다음날 비슷한 가격이 시작했는데 밀려났고 그냥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35만원 위에서 그렇게 잘 지켜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35만원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그래도 보시면 이 얼마나 그랬죠? 41만 7천원이었나? 네, 31만 7천원, 죄송 31만 7천원. 이 부근에서는 반등도 많이 나왔거든요. 네, 반등도 많이 나왔고, 그 전에 보면은, 여기 사실 완전 깨지기 전이니까, 이제 박스권이 여기까지 유지가 된다고 봐도 되는데, 여기서 깨졌죠. 네, 여기서 깨진 거니까, 한 이 정도까지. 자, 유지되다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 이탈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자, 보시면 그 전에 어쨌든 31만 7천원에 대해서는 잘 유지하고 지냈어요. 유지하고 잘 지내다가, 그 다음에, 컨트롤 G가 안 되네. 네, 여기 요 정도 선. 여기서 이제 깨졌거든요. 자, 깨졌는데, 야, 그 다음에 내려오고 나서는 이걸 제대로 회복을 못해요. 아래 31만 7천원 제가 하나 더 거놓을게요. 보시기 편하게. 자, 여기에서 얘를 잘 반등을 못 주죠. 계속 돌파를 못하고 또 돌파를 못하고. 그러니까 박스 하단이 이렇게 튼튼했는데 하단이 깨지고 나서 그때 부담감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30만원 마저도 지탱을 하나 했는데 뭐 하루 이틀은 깨져도 된다 그랬죠. 다시 올라와 줬어요. 거기까지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쭉 밀려 내려가고 31만원이 깨질까 하는 분위기. 그래서 지금도 보면 31만 깨질 수도 있어요. 깨지면 이 120선에서 반등할 수 있거든요. 28만 1354원 120선이, 그러니까 28만 1000원까지도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가 빠진다면. 근데 직전에 그래도 여기 가격에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지탱을 받았으니까 이 가격으로 본다 그러면 28만 4천원, 네, 한 28만 4천원 정도까지도 빠질 수 있어요. 29만원은 못 지킬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된 그 배경을 좀 보면 여기 반등을 한 다음에 밀려 내려갔는데 그 배경을 보면 그 아케고스 사태 있었죠. 네, 한국계 뭐 무슨 황이죠, 무슨 황 누구죠? 아, 이름이 네, 빌황, 네, 빌 게이츠가 아닙니다, 빌황. 여기서 네, 뭐 레버리지 투자하다가 종목이 잘못되면서 네, 미국 그 증권사들이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좀 손해를 많이 봤어요. 최대 11조 3,200억 정도 네,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 레버리지 투자하다가 이제 마진콜 여기에 대해서 지키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손실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11조 3,200억 뭐 어쨌든 엄청난 돈,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근데 이걸 한 빌황이 현대모비스 사회이사로 좀 되어 있거든요. 그 ESG, 지금 ESG가 화두잖아요. ESG 쪽을 담당하는 투명경영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내년 3월까지요. 사회이사. 근데 물론 이 사람이 지금 투자한 패턴 여기는 잘못했어요. 아케고스 캐피탈이란 거는 이쪽 잘못이에요. 이 사람은 사회이사로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특별하게 한 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악재라는 거죠. 네. 이게 지금 4월 어저께 나왔는데 이게 별로 상관도 없는 건데 이걸 갖다 부각을 시켰어요. 왜? 얘들은 내리고 싶으니까. 네. 주가를 한번 내렸다가 가고 싶으니까. 자,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뭐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건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시 이제 뭐 30만 원 반등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말씀드린 이유가, 잘 지켜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동차 업계가 감산을 할 수 있거든요. 어, 여기 없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이제 그거 관련해서 12일 날 이제 백악관에서 삼성전자도 같이 얘기하자고, 그리고 여러 업계의 사람들 부른 상태인데,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지금 난리예요. 수급이 안 돼서, 공급 부족으로. 근데 이 반도체 안 쓰이는 데가 없는데 자동차에서도 반도체를 쓰거든요. 그러면 특히 지금 EGMP, 현대차 같은 EGMP 이런 데 다 반도체 들어가요. 그 생산을 현대 모비스에서도 하고 있고, 과연 이 수량이 얼마만큼 좀 차질이 생기느냐, 이거는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건이 된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아까 뭐 빌황 이런 거는 좀 말도 안 되는 걸 붙였기 때문에, 걔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떨어지면 주가는 금방 회복해요. 스프링 같아서. 근데 이거는 미래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좀 잘 봐야 돼요. 폭스바겐만 해도 5만 대 포함, 중고 5만 대 포함해서 10만 대 감산한다 그러고, 아우디도 뭐 휴직 이렇게 한다 그러고, 지금 반도체 수급 차질에 따라서 좀 애로사항이 많은 상태예요. 국내 같으면은 응답 부품 업체 48%는 생산 감축 중. 네, 올 연말까지 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차질 1분기만 67만 대. 네. 중국만 해도 25만 대. MCU죠. 그 컨트롤 유닛, 그 뭐죠? 컴퓨터 CPU 같은 거, 네, CPU 같은 걸 할 때 공급 차질이 3분기까지 될 수 있겠다. 한국 GM 부평 공장도 수급. 네. 현대차도 거의 일주일 울산 공장 휴업. 아이오닉 5, 네, 코나. 뭐 코나는 그렇다 치는데 아이오닉 5 이거는 조금 타격이 있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건들이 지금 있으면서 과연 현대모비스의 실적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 이거는 이 대형 수급을 보면서 좀 판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건 벌어진 일이고, 어느 정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제 120선하고 여기 붙어 있는 이 선, 이 지지선 쭉 올라와서 한번 장대 한번 뿜어내고 버텨서 갔던 이 라인, 바로 이 가격, 얘는 28만 3천 원 이거 지키는지가 관건이에요. 이것만 지켜낸다 그러면은 뭐 다시 반등할 수 있어요. 얘는 뭐 장기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종목이에요. 중장기 투자로는 되게 좋아요. 장기. 얘는 아주 초장기로 가셔도 돼요. 묻어놔도 되는 종목이에요. 수익금 있으면 얘를 뭐 내려오면 땡큐죠. 저가에 사서 묻어두면 좋아요. 네. 근데 조정폭은 올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당장 벌어질 실적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감산 때문에 실적 영향을 주겠지만, 그래도 뭐 거기에 대한 요인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다, 아니면 뭐 다른 실적으로 커버가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은 좀 영향을 덜 받겠죠. 약간 조정폭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뭐 얘는 어쨌든 뭐 여기만 잘 버티면 다시 30만 원 위로해서 올라갈 수 있는 애거든요. 정고점까지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얘는 장기로 봐야죠. 아주 최장기. 이런 거 다 돌파해가는 최장기. 네. 뭐 5년 뭐 이렇게 봐야 되는 종목이긴 해요. 네. 그러면 아주 잘 가 있겠죠, 주가. 그래서 얘는 그냥 적금형, 그 장기 적금형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당장 불똥을 튀는 게 자동차인데, 대표적인 게 현대차. 아까 감산한다 그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외국계랑 뭐 어쨌든 연기금도 그렇고 좀 매도가 있는데, 자, 근데 전체적으로 뭐 연기금 그런 뉴스에도 뭐 그렇게 매도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였죠. 투신도 줄였고 뭐 그랬어요. 금융투자 오늘 뭐 주가를 누르기 위한 매도의 날인데도 뭐 기존하고 동일해요. 네, 뭐 외인들도 매도를 줄였고, 네, 그런 상태예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 뭐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자, 외인 지금 보면 대신 그
뚜렷하게 지금 강한 매수 주체는 없죠. 매수 보면은 여기도 양을 줄였고 다 줄였어요. 확 줄였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있다 보니까 매도가 줄었는데 매수 주체가 명확하게 지금 없는 상태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수가 약하다 보니까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차트상으로 봐도 지금 얘가 보면은 여기 또 마찬가지로 120선에서 반등을 했죠. 네. 근데 이 자리가 사실은 여기서 반등을 한 거예요. 이 자리. 네. 21만원에서 이게 120선이 비슷한 위치에서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 얘는 21만원에서 반등한 겁니다. 여기서. 왜냐? 과거에도 이럴 때 21만원에 대한 그 가격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데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21만원 보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라인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었죠. 네. 뭐 이거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사실 주가가 뭐 중간중간에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올라간 다음에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조금 안정적으로, 네,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폭은 이 정도에서 이제 움직였어요. 그래서 뭐 상승기에는 사실 박스라고 보는 건 되게 웃긴 거고, 상승했다 내려오면서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박스권 형성을 했죠. 여기서부터. 네, 여기 뭐 상승기기라. 자, 보시면 여기도 비슷한 패턴이죠. 갭해서 갭으로 또 떴죠. 여기 갭, 아까랑 좀 달랐던 거는 갭하고 음봉이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똑같잖아요. 지금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 얘는 몸통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 상태에서 갭으로 했는데 밀린 게 아니라 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또다시 머리가 탁 나오죠. 그리고 전고점 갱신하고, 네, 그러니까 최고점 갱신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매도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 요 정도 선에서 더 이상 못 올라가잖아요. 그쵸? 헤드에다가 이제 헤드 앤 숄더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건데, 뭐, 그건 이제 별도로 말씀드린 거고, 위에서는 어쨌든 보면은 얘도 25만원 위에서는 좀 가격 부담감을 갖고 있죠? 얼마 못 버티잖아요. 25만원 위로만 올라가면 얘가 사실 얼마 못 버티고 떨어져요. 여기도 보면 올라갔는데 계속 여기서 반등하는 척, 그러니까 지지를 받는 것 같은데 떨어졌고, 반등을 해서 다시 왔는데 또 떨어지고 이렇게 갔죠. 그래서 25만원 어느 정도 지지도 하지만 또 자꾸 밀리는 모습. 그 다음부터 완전히 25만원을 지금 보시면 25만원 여기를 돌파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자, 그런 상태로 쭉 해서 계속 얘는 여기까지도, 네, 박스권을 유지하고 오다가 여기서 이제 박스권이 깨졌죠. 깨졌는데 이제 여기가 돌아오고 다시 여기로 와갖고 또 다시 박스권으로 들어온 거예요. 네. 자, 박스권 하단이에요. 여기가. 이거 안 보이니까 겹치면. 네. 자, 박스권 하단 거의 뭐 한 23만원 정도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지지해내느냐? 그럼 못한다? 21만원 부분까지 빠질 수 있는 거죠, 또. 네. 그래서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기아도 볼 건데, 기아도 마찬가지로 감산 규모가 얼만큼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 기대 매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가 지금 박스권 안으로 올라왔죠. 자, 그러면 그동안 많이 보셨죠? 이제 박스권 안에 들어오면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네, 박스 하단을 지지하는지를 봐야죠. 여기 뭐 그냥 툭 쳐서 23만원 지지하는지 보시면 돼요. 네, 지지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분할 매수하고, 박스 상단에서는 여기서는 좀 팔아야겠죠. 보통 주가가 보통 여기서 반응을 하잖아요. 그쵸? 24만 6천원에서 한 7천원까지 24만 7천원 그 정도 부분을 이제 수익 실현을 바라보시고 23만원을 지지하는지 보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적 감산 부분, 그 어떤 반도체 수급 때문에 생산을 감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된다 그러면 또다시 21만원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후진입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저기서 지지받는지 보고 여기서 일부 이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깨지면은 뭐 전에 횡보했던 여기까지 20만원도 깨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저거 깨지면 여기까지 내려오니까 거의 19만 4천 5천원까지 내려가니까 이거는 이제 지탱되는지 꼭 보셔야 되고, 만약에 이 박스권에서 분할 매수 하셨는데 올라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뚝 떨어졌다, 21만원에서 뭐 이렇게 되는 거 보고 분할 매수 하셨는데 이게 깨졌다, 그때는 좀 이탈을 하시는 게 좋아요. 좀 오래 걸릴 거예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선이 그러니까 이게 일부 선이 깨졌을 때 밑에서
지지를 받으면 반등하는 데는 그래도 오래 안 걸려요.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아주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들, 생명선이 깨지면 이거 오래 걸려요. 얘는 이제 21만 원은 그런 선이거든요. 뭐 기아도 볼까요? 이제 기아차는 기아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기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오히려 연기금 이런 데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오히려 지금 뭐 기관 이런 데서 네, 매도 자체는 연기금도 줄였죠. 줄였고 뭐 얘네는 조금 매도가 나왔지만 뭐 무시하면 되고, 투신도 줄였고, 금융투자는 오늘 뭐 매도하는 날이라 매도를 한 것 같고, 외인도 줄였어요. 네. 근데 매수 규모를 보면 뭐 소폭이지만 조금 늘렸고, 네. 뭐 여기도 뭐 매수, 오늘 기간은 조금, 네, 보험은 늘렸지만 투시는 좀 매수를 많이 줄였고, 금융투자도 뭐 매도하는 날이니까 매수는 반대로 좀 줄였겠죠. 근데 외인들 매수가 좀 늘어났고, 그 외인들조차도 좀 괜찮게 수급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요거에 보면 매도는 조금 매도량이 더 많고 매수량이 적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그 상황 보면은 이때에 비해서 매수는 늘렸고 매도는 줄인 거거든요. 근데 순매수로 보면은 이제 순매도죠. 매도로 갔는데 포지션으로 보자면 약간 매도보다는 매수로 좀 많이 잡아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 오늘 금융투자 조금 이렇게 매도를 좀 한 상태고. 자,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수급을 보면은 그렇게 나쁘게 보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얘도. 특히 외국계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아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진 않아서 그런 부분도 좀 잘 봐야 되는데, 자, 얘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지금 20선 타고, 60선 타고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얘는 지금 여기서 뭐 패턴들 보면 비슷하죠. 다 보면 이렇게 갭으로 갔다가 밀리고 막 이렇게 하다가 쭉 내려온 다음에 다시 한번 더 고점 갱신하다가 내려오는데, 10만원이란 가격은요, 이게 처음 갈 때는 정말 어려운 가격이에요. 쉽게 돌파 못해요. 10만원이 그렇게 쉬운 가격대가 아니에요. 보시면 이제 10만원 가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때부터 쭉 보세요. 10만원에 대한 경험치가 없는데 지금 10만원을 할 때, 이럴 때 과거에 없잖아요. 10만원. 이럴 때는 10만원 돌파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툭 하고 못 올라가. 얘도 10만원 부딪히고 내려왔죠. 이거 안 돼요. 원래 이거 안 되는 거 지금 한 건데, 뭐 막판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뻔해요. 이제 이 시점부터는 뭐가 들어오냐면, 이날도 이제 조금 들어오겠지만 추격 매수가 들어온다고요. 아, 이날 샀다. 나 이만큼 떴네. 오와, 나 이제 돈 벌었다. 그러고 있는데 뚝 떨어졌어요. 아, 또 가겠지 했더니 살짝 올라가니까 오 좋아. 아, 또 떨어졌어. 오 좋아. 또 떨어진다. 아, 마이너스 되나? 아, 이거 힘든데. 올라와줬어. 오, 괜찮아. 이제는 수익 날 거야. 오, 대박 대박. 오, 이제 나 조금만 하면 돈 많이 벌 것 같아. 갑자기 훅,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보유해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다가, 아, 이거 어떡하지? 손절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아, 지금이라도 조금 수익 확정해야 되나? 아, 다시 이때가 있었는데 또 가겠지? 이렇게 되다가 내려오는 거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이게 그 뭐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있거나 매출 개선이 있다고 한다고 치더라도 이 중요 가격대를 처음 만날 때는 이런 현상이 벌어져요. 왜냐면 수급적으로도 위에는 닫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올라갈 길이 단단하기 때문에 사실 닫아놓고, 여기 닫았다는 게 뭐예요? 올라가기 힘들다? 그럼 내려가는 것밖에 없죠. 아니면 횡보하거나. 주식은 돈 벌자고 사는 건데 횡보만 한다? 그러면은 심리적으로 좀 안타까우니까 이제 못하죠. 그럼 매도가 나오는 거고, 실망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서 이렇게 해서 아까 설명드렸죠. 올라가 다시, 아, 어떡하지 어떡하다가, 아, 모르겠다 하면 실망 매도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보통은 이 직전에 상승하는 자리까지 내려와요. 이런 데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큰 가격대에 부딪히면.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하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얘는 지금 모습을 보면 바닥을 어느 정도 찍고 올라와서 또다시 박스권을 죄송합니다. 좀 목이 너무 아파갖고. 네, 죄송합니다. 박스권을 이렇게 좀 형성해서 좀 가고 있죠. 근데 얘 보면은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조금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자, 88,000원을 상단으로 놓고, 그래도 여기 8만원, 8,500원 정도, 그러니까 8만원 정도 부분, 네, 거기를 지지를 받으면서 하는데, 지금 뭐 분위기로는 8만원 위에서는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니까, 혹시 조정받으면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아까 그런 반도체 감산 이런 거 나올 때는 1차는 8만원 지지하는데 잘 살펴보시고 2차는 이 라인이 얘한테 생명선이에요. 74,000원. 네, 8만원 깨지면 74,000원까지는 내려올 수 있어요. 여기도 보면 쉽게 내려오잖아요. 그쵸? 왜냐면 그냥 올라갈 때도 한 방에 차근차근이 아니라 한 방에 점프했기 때문에 내려올 때도 이 구간은 쉬워요. 이 사이는. 네, 그 다음에는 그래도 여기서 횡보를 했으니까 뭐 7만원대.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게 깨지면 74,000원 정도까지 내려올 수 있어요. 8만원 깨지면. 자, 그런 부분 좀 유의하셔서 얘는 8만원 지키는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매수하기가 딱 좋은 자리는 아니죠. 이거 85,000원 정도 부분이 있는데, 85,000원에서 87,000원, 뭐 그 정도 규모로 접근하실 분들은 괜찮은데, 이 박스를 보실 때 보통 박스 어느 위치에 있느냐 보시면 돼요. 얘가 이 정도 폭이니까 대충 가운데가 이쯤이죠. 83,800원, 뭐 84,000원 정도, 이 정도 부분이에요. 자, 84,000원보다 위에 있으면은 조금 더 매도가 강하고 아래에 있으면 매수가 좀 더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거든요. 아직 위에 있잖아요. 이럴 땐 부담스러우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아래로 조금 내려와 주면은 그때 하는 거고. 근데 얘도 어쨌든 그 반도체 감산 관련, 그러니까 부족 현상 관련해서 이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대형 투자자들이 크게 개의치 않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리에서 자 지지를 받는다. 그러면 뭐 네, 박스권 매매로 단기간 가면 좋을 것 같고 기아도 뭐 올 하반기까지는 사실은 전망이 밝았거든요. 근데 그 반도체 감산으로 인한 그 생산 감소가 반도체 품귀로 인한 생산 감소가 얼마만큼 기대 매출에 영향을 줄지 아마 애널들 레포트도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널 레포트에 뭐 추천 가격이라더니 뭐 이런 걸 보시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감산으로 인해서 얼마 정도 감산, 몇 대 정도가 감산될 것 같고 그로 인해서 매출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한번 쭉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조금 현대차 그룹이죠. 현대차 그룹 쪽 좀 같이 좀 살펴봤고요. 반도체 품귀 관련해서 네, 좀 봤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편안한 저녁 또 좋은 밤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